안녕하세요. 스프링 시큐리티를 주제로 발표를 하게 된 백엔드 데브 코스 사기 고혜성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큰 틀에서 스프링 시큐리티의 인증인가 과정과 어설라이제이션 코드 그랜트 과정을 알아보고 JWT, 워스트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인증인가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프링 시큐리티의 인증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데브 코스에서 스프링 시큐리티를 공부하면서 이 그림을 한 번쯤 보게 되실 겁니다. 이 그림에 나타난 과정을 대략적으로 이해하셔야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해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방식이 어떤 것이든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한다면 위 과정을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론에 앞서 위 과정을 큰 틀에서 핵심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프링 시큐리티는 웹 보안에 필요한 다양한 필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필터들이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필터 체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인증은 필터 체인 중에 어센티케이션 필터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먼저 사용자는 서비스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어센티케이션 필터는 사용자 요청으로부터 입력한 로그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센티케이션 객체를 만듭니다. 이때 어센티케이션 객체는 아직 인증이 완료된 정보가 아니란 것을 기억해 주세요. 사용자가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 정보를 가진 어센티케이션 객체는 어센티케이션 매니저에게 전달됩니다. 어센티케이션 매니저는 어센티케이트라는 메소드를 제공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이 인터페이스는 프로바이더 매니저에 의해 구현됩니다. 프로바이더 매니저는 프로바이더라는 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프로바이더는 여러 개를 가질 수 있는데 이 프로바이더의 인증 메소드를 실행하여 어센티케이션에 입력된 정보를 인증합니다. 요약하면 어센티케이션 객체가 어센티케이션 프로바이더 타입의 객체에 전달되고 어센티케이션 객체에 담긴 정보를 프로바이더 객체에 의해 인증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어센티케이션 크레덴셜 스토리지가 보이실 겁니다. 이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MySQL 같은 DB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로바이더는 여기에 저장된 회원 정보와 비교하여 입력된 데이터가 올바른지 확인합니다. 만일 프로바이더에 의해 인증이 성공했다면 추가적인 인증 정보를 추가하여 제대로 된 어센티케이션 객체를 만들어냅니다. 필수적으로 어설리티 정보를 넣어줘야 하는데요. 시큐리티를 공부하면서 롤 유저, 롤 어드민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 정보가 있어야만 권한에 따른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넣어줘야 합니다. 완전한 인증 정보가 있는 어센티케이션은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 객체에 저장됩니다. 이 객체는 인증 결과를 저장하는 객체인데요. 전역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역적으로 사용 가능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스레드별로 이 객체를 따로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패스하겠습니다. 다만 이 객체가 완전한 인증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어떤 객체에서든 Security Context Holder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저희 인증 과정의 주체는 Authentication 필터입니다. 그래서 위의 모든 과정이 끝나면 Authentication 필터에서 Security Context Holder에 인증 정보를 넣어주고 다음 필터로 진행합니다. 만일 인증 과정 중 인증 요청한 데이터가 불일치하는 경우 Authentication Exception이 발생하여 인증에 실패하게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별거 없다고 생각해 주세요. 결국 요청한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판단하고 일치한다면 권한 정보를 추가로 더 넣어주는 것뿐입니다. 그 다음은 어센티케이션 코드 그랜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워스트 인증 과정을 핵심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워스트의 기본적인 용어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혹은 앞으로도 많이 사용할 인증 방식은 어설라이제이션 코드 그랜트 방식일 것입니다. 제가 설명할 때 그림에 표시된 번호를 잘 따라가 주시기 바랍니다. 1번, 리소스 오너는 브라우저, 그러니까 프론트엔드로 저희가 구현한 서버에 접속할 것입니다. 이때 사용자 프로필과 같이 인증 인가가 필요한 영역에 접근하게 된다면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게 됩니다. 3번 리소스 오너는 사용자 정보를 입력합니다. 아이디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겠죠. 이때 아이디 비밀번호는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아닌 어설라이제이션 서버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를 어설라이제이션 서버에게 전달합니다. 이는 오어스의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니 잘 아실 거라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4번 사용자 정보를 받은 어설라이제이션 서버는 인증을 진행합니다. 인증 정보가 일치하면 어설라이제이션 코드를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전달합니다. 5번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이 코드를 가지고 어설라이제이션 서버에 토큰을 발급해달라고 요청합니다. 6번 어설라이제이션 서버는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을 발급해줍니다. 이 그림에는 액세스 토큰 발급만 나와 있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일반적으로 리플래시 토큰도 함께 발급합니다. 7번 어플리케이션 서버는 발급받은 토큰을 가지고 리소스 서버에게 필요한 사용자 정보를 요구합니다. 이때 아까 발급받은 액세스 토큰을 가지고 요구합니다. 8번 리소스 서버는 액세스 토큰의 유효성을 판별합니다.
유효하다면 사용자가 허가한 개인정보를 어플리케이션 서버에게 전달합니다. 이때 받은 정보를 어플리케이션 서버에 저장하여 필요한 대로 휘두루마뚜루 잘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JWT를 이용한 일반 회원 인증인가, OAuth2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소셜 인증인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설명했던 인증 과정 그림과 함께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니 걱정 말고 따라와 주세요. 그 전에 제가 구현한 코드에 관해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JWT와 OAuth에 관련된 코드 말고 그 외의 코드를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존성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 최신 버전인 6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시큐리티 5 버전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JWT 라이브러리는 JJWT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습니다. 최신 버전이 아닌 예전 버전을 사용한 이유는 아무래도 시큐리티를 이해하는데 큰 차이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예전 버전이 자료가 더 많기 때문에 사용했습니다. 유저 클래스입니다. 유저네임 컬럼은 로그인에 필요한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 주소 같은 거겠죠. 패스워드는 로그인에 필요한 비밀번호입니다. 롤은 권한, 어설리티를 의미합니다. 현재 롤에는 롤 유저와 롤 어드민이 있습니다. 저는 유저당 하나의 권한만 갖도록 했지만 롤과 유저 간의 연관관계를 풀던 혹은 스트링 값으로 놓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여러 권한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맞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시큐리티 필터 체인에 관한 설명입니다. 시간 관계상 필터 설정을 모두 설명해 드릴 수 없어 핵심 부분만 설명하겠습니다. 핵심 부분인 Success Handler와 Authorized Client Repository에 관한 설명입니다. Success Handler는 인증에 성공했을 때 동작을 수행하는 핸들러입니다. 저의 경우 카카오 서버로부터 인증에 성공했을 때 사용자가 사용할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을 생성한 후 제이슨으로 반환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Authorized Client Repository는 카카오로부터 인증이 완료되면 카카오가 제공하는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을 저장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형 코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센티케이션 필터를 추가했습니다. 필터를 유저네임 패스워드 어센티케이션 필터 이전에 추가했는데요. 그 이유는 JWT 인증이 다른 인증보다 먼저 수행하게 되어 추후 필터들에 의한 불필요한 인증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스프링 시큐리티 인증 과정 순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일단 유저의 요청이 들어오면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에서 인증 정보를 확인해 이미 인증된 사용자인지 확인합니다. 이 값이 널이라면 인증이 안 된 상태이고 계속 진행합니다. 그 다음 토큰이 헤더에 있는지 그리고 그 토큰이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만일 토큰이 없거나 유효한 토큰이 아니라면 사용자는 요청한 URL에 관한 접근 권한이 없는 겁니다. 토큰의 유효성 검증 코드는 JWT 객체 안에 들어있습니다. 토큰을 파싱하는 것으로 유효성을 검증합니다. 이때 JWT와 JWT 시크릿이 필요합니다. JWT 시크릿은 액세스 토큰이냐 리플래시 토큰이냐에 따라 다른 값이 들어가야 제대로 유효성이 검증됩니다. 이렇게 모든 사전 검증을 진행한 후 토큰으로부터 사용자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get authentication이란 메소드를 보면 JWT authentication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것은 아직 인증이 되지 않은 유저의 정보가 들어있는 객체입니다. 위에 그림에서 오른쪽 authentication에 해당하는 거죠. 추가로 토큰의 권한에 관한 정보도 들어있습니다. 들어있기 때문에 get authority를 통해 토큰에 저장된 권한 정보를 파싱합니다. get authentication 메소드에 들어간 토큰은 JWT 객체로부터 파싱되어 JWT의 서브젝트 정보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서브젝트 정보는 유저의 로그인 아이디에 해당합니다. JWT 토큰의 서브젝트에 관해 잘 모르신다면 주석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이 서브젝트는 JWT Authentication 객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JWT Authentication 객체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유저네임에는 로그인 아이디, 액세스 토큰에는 액세스 토큰 값이 들어가고 현재는 리플래시 토큰에 관한 정보는 없기 때문에 생성자의 널을 받았습니다. get authority 메소드에 들어간 토큰은 JWT 객체로부터 파싱되어 authority 정보를 가져옵니다. 이 authority 또한 authentication 객체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잠깐 여기서 사용자가 토큰이 아예 없는 경우 그리고 유효한 토큰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 상황이 나눠집니다. 현재 JWT Authentication 필터에 구현된 코드를 보면 데이터가 일치하는지 검증하지 않고 바로 JWT Authentication 토큰이라는 Authentication 상속 객체의 토큰에서 파싱된 값을 넣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JWT는 데이터가 조작될 수 없습니다. 만일 유효하지 않은 JWT가 들어왔다면 파싱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으로부터 데이터가 모두 정상적으로 파싱됐다면 당연히 유효한 값일 것입니다. 따라서 필터 부분에서 프로바이더에 의한 검증 과정을 제외하고 바로 시큐리티 컨텍스트 홀더에 인증 데이터를 넣어줬습니다. 데이터에 접근할 필요 없으니 성능상으로는 좀 더 우수하겠죠. 그렇다면 데이터 검증은 언제 하게 될까요? 바로 로그인을 할 때 이루어집니다. 위 코드를 보시면 이메일과 패스워드 값으로 JWT Authentication 토큰 객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값은 아직 인증이 진행되지 않은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들어있는 객체입니다. 이 객체가 Authentication Manager라는 클래스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객체에서 유저 검증이 이루어집니다. Authentication Manager의 구현체인 Provider Manager가 빈으로 생성되어 스프링 컨테이너에 의해 관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 Authentication Manager에 있는 프로바이더들에 의해 인증이 진행된다고 얘기했죠. 프로바이더 매니저의 생성자로 JWT Authentication Provider라는 객체가 주입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JWT Authentication Provider가 무엇인지 살펴봐야겠네요. JWT Authentication Provider 객체입니다. Authentication Provider라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 있습니다. Authentication Provider를 상속해야 Authentication Manager의 프로바이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필드에는 JWT 객체와 User Auth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프로바이더는 결국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값을 가져와 요청으로 들어온 ID, 비밀번호 데이터와 비교하여 검증만 하면 됩니다. JWT Authentication Provider에서 오버라이드한 서포트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프로바이더가 검증을 지원하는 Authentication 객체 타입을 지정합니다. 만약 Authentication 파라미터에 JWT Authentication 토큰이 들어오면 true를 리턴하고 다른 타입의 객체가 들어오면 false를 리턴합니다. false를 리턴하며 프로바이더에 의해 검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JWT Authentication Provider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Authenticate 메소드는 프로바이더가 파라미터로 들어온 Authentication 객체를 검증하고 인증 정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희는 사용자에게 JWT 토큰을 발급해줘야 하죠. 사용자 인증이 완료되면 여기서 토큰을 만들어줍니다.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용자가 입력한 로그인 정보를 Authentication으로부터 가져옵니다. 프린서플은 아이디인 이메일, 크레덴셜은 비밀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어스 서비스의 로그인으로 이 두 값을 집어넣습니다. 유저 어스 서비스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유저 검증 코드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DB에 있는 값과 모두 일치하면 찾아낸 유저 객체를 반환합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DB로부터 찾은 유저 객체를 통해 어설리트를 가져오고 정보를 바탕으로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을 만들어냅니다. 아래의 코드는 우리가 아까 JWT Authentication 필터에서 봤던 코드와 똑같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실까봐 이렇게 위 코드에서 5에서 7라인과 아래 코드에서 6에서 9라인이 의미상으로 똑같습니다. 네 번째 라인에 반환된 리졸트 토큰으로 어센티케이션 값을 가져오고 그 값과 유저 권한을 바탕으로 어스 리스폰스 DTO를 만들어냅니다. 들어가는 값을 보면 유저네임, 액세스 토큰, 리플래시 토큰, 권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다음과 같이 회원가입을 시켜 테스트했습니다. H2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해보면 회원가입에 사용했던 정보가 제대로 들어와 있고 회원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경우 오른쪽과 같이 액세스 토큰과 리플래시 토큰이 발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Auth2 클라이언트를 이용한 인증 인가 코드입니다. OAuth2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앞서 카카오 로그인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설정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리다이렉트 URI입니다. 스프링 시큐리티의 OAuth2 클라이언트는 기본적으로 리다이렉트 URI를 빨간 줄을 친 부분으로 제공합니다. 저는 기본 설정을 따랐습니다. 여기서 registration id는 변수로서 여기에 입력된 값을 키로 해서 OAuth 프로바이더와 OAuth registration 정보를 가져옵니다. 카카오 개발자 사이트에서 리다이렉트 URI를 다음과 같이 설정해 놨는데요. 만일 야물에 여러 소셜 로그인 정보가 입력되어 있다면 registration id에 카카오가 들어오도록 만들려고 변수 처리를 한 것입니다.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기본 리다이렉트 URI가 아니라 커스터마이징하여 사용하고 싶은 경우 위와 같이 Security Config에 들어가셔서 리다이렉트 엔드포인트에 베이스 URI를 설정하면 됩니다. 이제 Success Handler를 보겠습니다. 필요한 객체는 JWT와 유저 어스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OAuth2 인증이 완료되었을 때 호출되는 핸들러라고 적어놨는데요. 인증이 완료되었다는 건 카카오 서버로부터 토큰과 사용자 정보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즉 위의 그림에서 6, 7, 8번 과정이 모두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7번째 라인을 보시면 Authentication 객체가 OAuth2 Authentication 토큰인지 확인하고 OAuth2 토큰이란 변수로 캐스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캐스팅된 OAuth2 토큰을 가지고 어설리티 정보를 가져오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토큰을 생성해 JSON 형태로 변형했습니다. 그리고 JSON을 HTTP 서블릿 리스폰스에 작성하여 HTTP 메시지로 변환합니다.
OAuth2 Authentication 토큰 객체에 관한 코드를 보겠습니다. 이 객체는 OAuth2 유저 프린서플을 가지고 있고 Authorized Client Registration ID란 스트링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인증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여기에 저희 로그인 URI에 들어가는 Registration ID 값이 들어가게 됩니다. get authority 코드는 쉽습니다. OAuth2 토큰으로부터 프린서플과 Registration ID를 가져오고 유저 서비스의 join 메서드에 프린서플 값과 registration ID 값을 넣고 있습니다. join 메서드에 들어가니 provider ID 값을 가지고 find by provider and provider ID 메소드에 진입합니다. find by provider and provider ID 메소드는 provider, 지금 예시로는 카카오, 그리고 회원의 고유 번호인 provider ID를 가지고 DB 테이블에서 회원 정보를 찾고 있습니다. 만일 여기서 회원 정보가 조회된다면 등록된 사용자가 있다고 로그를 찍고 그 사용자에 관한 정보를 변환합니다. 만일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데 실패했다면 그 사용자는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즉 친구 사용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회원 정보를 저장해서 회원 가입을 진행합니다. 우리는 이 전 과정에서 회원 정보가 없다면 회원 가입을 시키고 회원 정보가 존재한다면 이미 존재하는 회원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정보에서 추천한 어설리티를 가지고 토큰 발급을 진행한 후 제이슨 형태로 바꿉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HTTP 서블릿 리스폰스에 제이슨 데이터를 라이트합니다. 이때 헤더에 application JSON이라고 명시해줘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석세스 핸들러를 작성하고 등록하면 위와 같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공부하면서 참고했던 목록들이고요. 프로그래머스 이제 잭슨님 강의 있는데 이게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바로 써먹는 스프링 시큐리티 워스트 클라이언트에 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